강대북, 구하나, 김미주, 주경구조 6주차 살수관계시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수관계시설이란 식물 생육에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계통으로 물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시기와 필요 수량, 유지 관리가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안전, 확실하게 급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수시설은 배수가 양호한 곳, 식물 생육이 불량한 곳, 식물에 따른 관수량에 따라 설치합니다. 배수가 양호한 곳의 경우 물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하수 상승에 의한 수분 공급이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살수관계시설을 설치해주고 인공지반, 임해매립지 등 식물 생육이 불량한 경우 수분 공급이 어려워 관수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관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식물에 필요한 관수량을 알아야 하는데 관수 요구량의 경우 공급량과 소모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가 와서 강우량이 늘어나면 토양의 수분이 풍부하여 공급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므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분이 기체로 변하는 증발과 식물 체내 수분이 기공을 통해 무 밖으로 배출되는 증산현상이 일어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므로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수 요구량을 구하는 공식의 분자에는 증발산율, 식물개수, 시료 강우량, 분모에는 살수 효율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발과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관수 요구량은 더 높아질 것이고 식물 개수가 높다면 관수 요구량은 커질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우량이 커지면 관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 시료라는 말이 붙었으므로 효과가 없는 강우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수량을 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살수 효율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관수 요구량이 적어져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분자에는 비례 관계인 증발산율, 식물개수, 시료 강우량을 곱해주고 분모에 반비례 관계인 살수 효율성을 배치해 나눠줍니다. 다음으로 관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요인으로는 토양의 종류에 따른 흡수력, 식물의 필요에 따른 살수 요구량, 식물 수량을 살수하는 시간 계획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수 강도는 물이 침투하지 못하면 물이 낭비되기 때문에 토양의 침투 능력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용 한계 강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크게 하여 증발 손실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113페이지의 자율평가지 문제입니다. 살수관계시설의 설계 시 살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토양의 흡수력, 나. 식물의 살수 요구량, 다. 공급 수량을 살수하는 시간 계획, 라. 강우 강도. 관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토양의 종류에 따른 흡수력, 식물의 살수 요구량, 공급 수량을 살수하는 시간 계획이므로 따라서 답은 라. 강우 강도입니다. 관수 방법은 수동식과 자동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수동식에는 지표관수법, 자동식에는 살수식 관수법과 점적식 관수법이 있습니다. 이를 수지와 자전거 살던점이라고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식에 해당하는 지표관수법입니다. 지표관수법이란 식물의 주변의 지형과 경사를 고려해 물도랑 등의 수로나 웅덩이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방법으로 시공 현장에서 상수관이나 물차에 호스를 연결하는 관수하는 것도 이 방법의 일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호스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다. 단점으로는 균일한 관수가 어려워 물의 낭비가 많아 이용 효율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수식 관수법입니다. 살수식 관수법은 자동식으로 흔히 알고 있는 스프링클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수식 관수법이란 살수기를 통해 일정 수량의 압력수를 대기 중에 살포하여 자연 강우와 같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지표관수법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살수식 관수법의 장점으로는
균일한 관수로 용수 효율이 높고 경사지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표초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과 비료를 동시에 살포할 수 있고 수시로 공해물질을 세척하여 생물 생장을 돕습니다. 기능적인 면 외에도 경관미를 향상시키며 광범위한 지역에 사용되면 오히려 노동력이 절감되어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살수식 관수법에 쓰이는 살수기의 종류로는 고정식, 회전식, 입선 살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고정 살수기는 회전 장치가 없으며 낮은 수압으로 인해 소규모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 회전식 살수기는 회전 장치가 돌면서 살수하는 것으로 360도까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고 입선 살수기의 경우 회전 장치가 지하부에 위치하여 물이 공급되면 지상부로 10cm가량 상승하여 작동하고 물 공급이 중단되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런 팝업 형태의 입선 살수기는 평소에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잔디깎기에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살수기와 급수관은 식물의 종류, 크기, 배식 형태 등에 따라 배치되는데 살수기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정삼각형 형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설계에서는 살수기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간격을 살수 직경의 60에서 65%로 제한하게 되는데 이 중 삼각형 형태의 경우 열에서 살수기의 간격으로 사용되지만 열과 열 사이에서 살수기의 간격은 약 87%의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서 87%란 열과 열 사이의 살수기의 수직 간격으로 0.866을 반올림하여 나온 값입니다. 이 값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자유평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9번 문제를 보시면 살수기 설치 시 살수기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최대 간격을 살수 직경에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가 20에서 25%, 나 40에서 45%, 다 60에서 65%, 라 80에서 85%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을 참고하여 풀어보면 살수기 설치 시 살수기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최대 간격을 살수 직경의 60에서 65%로 제한한다 라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다 60에서 65%입니다. 다음으로는 살수기의 배치인데요. 해당 내용에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복기해 주시면 한결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살수기의 삼각형 배치 간격으로 열과 열 사이 간격 AC와 살수기의 간격 D를 따라 빨간색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 피타고라스의 코사인 공식을 대입하면 AC는 코사인 30도 곱하기 AB, 이 중 코사인 30도는 0.866이므로 열과 열 사이 간격은 0.866 곱하기 뷰편입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115페이지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살수기를 2.8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삼각형 배치 방법으로 설치한다면 열과 열 사이 거리는 얼마가 적당한가? 이 문제 또한 피타고라스 법칙을 이용하여 푸시면 되는데 2.8m 간격으로 떨어진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점 2개를 찍어준 뒤 2.8m 간격을 표시하고 해당 빗면을 바탕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 후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해 D는 AC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적고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열과 열 사이 거리는 2.4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식인 점적식 관수법입니다. 지정된 지역의 지표 또는 지하에 특수한 점적기 구멍을 통해 일정 수량을 서서히 관수하는 방법으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몇몇 개의 큰 관수관에서 작은 관수로 뻗어나가 식재지 곳곳에 물을 공급합니다. 주로 교목과 관목의 관수로 쓰이며 지표, 살수, 점적 중 가장 용수 효율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수 방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고 용수 효율로는 점적식, 살수식, 지표 관수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수경시설입니다. 물은 조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경 설계 재료입니다. 이러한 물을 이용하여 만든 연못, 분수, 벽천, 폭포 등의 다양한 시설물을 수경시설이라 합니다. 수경시설을 설치하면 신선함과 청량감, 온도 감소 효과, 매우 중요한 경관 요소로 활용됩니다. 물을 이용한 시설은 이용자에게 신선함과 청량감을 주고 수경시설은 증산작용으로 인해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다움으로 매우 중요한 경관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연못공사 중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 방법에는 수밀 콘크리트 후 방수 처리하거나 콘크리트를 치지 않을 때에는 바닥에 점토로 두껍게 놔집니다. 이외에도 앞에 보이는 방법들로 같이 방수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못공사를 할 때에는 순환펌프 정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지하에 설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만약 노출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관목 등으로 차폐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조의 크기입니다. 수조 중앙에 한 개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을 시에는 분사되는 높이의 2배의 크기로 정하며 바람이 부는 장소의 경우에는 분사되는 높이의 4배의 크기로 합니다. 원류부로 넘치는 물의 경우에는 원류부의 높이만큼 취하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의 자율평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경시설 설계 시에 수조의 크기는 분산되는 분수 높이의 최소 몇 배 정도 크기여야 하는가? 단, 바람이 없는 곳이다. 가 1배, 나 2배, 다 3배, 라 4배. 수조의 크기는 앞서 말했듯이 분산되는 높이의 2배의 크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배가 되고 만약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높이의 4배로 합니다. 다음으로 수조의 깊이입니다. 물고기 중 잉어를 키울 경우에는 40에서 60cm의 수심이 필요하고 금붕어의 경우에는 30cm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붕어빵 한 봉지에 3개씩 들어있는 걸 떠올리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월동을 위한 어류, 월동 보호소는 1m에서 1.5m 정도의 깊이를 가지는 포켓을 연못 바닥에 설치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못의 구조 중 배관입니다. 크게 급수구, 원류구, 태수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수구는 연못에 물을 공급하는 관으로 표면 수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원류구는 오버플로우라고도 불리우며 연못의 물이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하는 관입니다. 즉, 잉여수가 바로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수면과 같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수관입니다. 물을 빼야 할 경우를 위해 설치하는 관으로 겨울철 동파, 청소 및 관리 시에 이용되는 관입니다. 태수구는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며 불순물을 걸을 수 있도록 여과망을 설치합니다. 또한 인공지반에 수초 등을 식재할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식재함을 만들어 흙을 채운 뒤에 수초를 심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16페이지의 자율평가 계산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벽천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0.02 세제곱미터/s일 때 사용되는 펌프 양수량은 분당 얼마이어야 하는가? 단위는 리터/민을 쓸 것. 이 문제는 간단한 단위 변화 문제로 먼저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벽천에서 떨어지는 물은 초당 0.02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벽천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사용되는 펌프의 양수량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단위를 리터/민을 써야 된다고 나와 있으므로 먼저 초당 양수량을 분당 양수량으로 바꿔줍니다. 분당 양수량은 초당 양수량의 60을 곱한 것이므로 0.02 곱하기 60은 1.2 세제곱미터/민입니다. 여기서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주면 1.2 곱하기 1000은 1200리터입니다. 따라서 답은 1200리터/민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